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명한 산악인들이나 들어보면은 정복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에베레스트 어디 정복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좀 반감이. 산을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 큰 산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 노력, 그거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좋게 살겠다, 가치관 바로 살겠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이 건강, 질병하고 싸운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줘도 뭘 줘도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약을 줘도?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쪽의 얘기는 제가 모르니까 그만두더라도 우리 전통 가치관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김치가 생식입니까? 화식입니까? 생식도 아니요 화식도 아닌 발효 음식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비만, 살 빼는데 아주 국가가 다 동원되다시피 하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식품학자가 우리 한국 교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살을 빼려면 무조건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한국 여성이 만들어준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를 먹고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식품 박람회에서 지구상 최고의 위대한 음식이 김치라는 거예요. 자, 김치를 더운 열대에 갖다 놔두면 김치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추운 데 놔두면 김치가 그 발효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후, 우리 풍토, 우리 식자재가 아니면은 그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걸 옆에 무수히 쌓아놓고 또 여러분 마늘이요. 이집트의 피라밋을 쌓은 노동자들한테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 얘기에 쑥과 마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신화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마늘은 요즘 이제 마늘 얘기가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소위 마늘 속에는 삼정수가 들어있습니다. 혈정수, 육정수, 골정수. 뼈와 살과 피가 되는. 처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의 매운맛이 독성이죠. 그러니까 그 마늘을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늘을 구워서 죽여면 찍어 먹게 되면은 우리 한방 이론은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암이 있으면 그걸 공격해서 도려내서 이렇게 그 암세포를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높여서 그런 나쁜 피나 나쁜 균이 못 살게. 이게 저는 우리 한방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약 동원, 음식과 약의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달러 주고 그 엄청난 항암제, 영양제 갖다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약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좀만 보면은 자세를 반드시 하고 먹는 걸 반드시 하고 생각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주겸이라고 하는 게 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하도 요즘은 유행처럼 흘러가니까 여러분 지식 정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겸은요 소위 말해서 목화토금수의 5행에 모든 약기운이 들어있는. 문제는 요즘 세상에 막 이렇게 영양제다 좋은 거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게 한 기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이요. 한 가지로만 많이 먹게 되면 편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겸은 목, 화, 토, 금, 수가 들어있는 오행식품입니다. 오장육부가
간은 목장부요, 심장은 화장부요, 위는 토장부요, 신장은 수장부요, 폐는 금장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장육부에 필요로 한 적재적소의 약을 하나하나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닷물을 말려놓은 소금이 수입니다. 또 대나무하고 소나무 장작을 떼니까 그게 목이에요. 거기서 불이 들어가니까 화고, 쇠가마가 있으니까 금이고, 그 위에 황토를 바르니까 토입니다. 그럼 이걸 합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 약성분을. 그런 좋은 약성분을 합성시키고 또 좋은 마늘을 같이 드시고 생활 속에서 시야를 넓혀보면은 좋은 김치, 여러분 분명히 김치는 여러분들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김치를 약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먹어봐야. 그런데 요즘 더 기가 막힌 게 중국산 김치가 우리 김치보다 더 많이 들어온대요. 응?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금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 소금으로 잇몸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눈을 닦아주고 안약이 되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지혜를 바로 가져감으로 해서 작은 것부터 요즘 뭐 임플란트부터 이 치과 너무 심각하잖아요. 단 거, 향료 많이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찬 거, 이빨에 씹고. 그런데 소금 양치를 해보십시오. 그걸 오랫동안 해야죠. 오랫동안.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아니고 그 소금도 좋은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하시고 또 그걸로 닦아주고. 그래서 우리 밥상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주변의 좋은 것들을 바로 보는 안목이 뭐냐?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일러줘도 외제가 좋고 비싼 것이 좋고. 자, 여러분, 가짜하고 진짜를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은 값이 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가 좋아야 돼요. 저비용 고효율. 세 번째는 하기 쉬워야 돼요. 자, 이 기준으로 여러 경우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아주 비싼 것이 좋다. 아주 귀하다. 이건 뭐 나만 할 줄 안다. 그러면 거기가 사자가 끼게 돼 있습니다. 사자. 자, 그러면은 마늘을 구워서 열심히 죽염 찍어 먹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고 와서 해도 됩니까? 어떻게 낫습니까?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죠. 앞서 강의에서 많은 그런 의문점이나 우리 전문적인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내느냐. 요즘 여러분 그 뜸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이 지구상의 어떤 약초도 쑥이 아닌 다른 걸로 뜨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뜸쑥만 뜸을 뜰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도 있냐? 우리 몸에다가 양질의 열을 투입시킬 수 있는 의술행위가 뜸입니다. 자, 우리가 주사기나 빨래를 삶는 거는 그 열을 이용한 멸균 아닙니까? 우리 몸에 균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산 사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의 그런 기를 받아들이는 관문이 바로 경락의 혈입니다. 거기에 침도 놓고 뜸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뜸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전문가 뜸으로 크게 가져가고 전문적으로 뜰 때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숙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잘 공부를 해서 이용을 하면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침도 마찬가지고 뜸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고.
병이나 건강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하고 같이 뒹굴고 있는 거죠. 같이. 우리가 먹어서 병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을 빤듯하게 함으로 해서 병을 치료를 하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거죠. 아주 멀리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만 노력하고 공부해보고 자기가 발로 뛰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건강을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지체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건강을 가져가는 생각, 가치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더 전문적이거나 깊은 얘기는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혹시 짧은 시간에 저희 작은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중간에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자세가 고추 세워지시더라고요. 근데 강의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자세가 널브러지셨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뭔가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이것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강좌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